네, 한 주간의 정치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순서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민생 앞 평행선, 어제 있었던 여야정 협의회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쟁 속에 가까스로 합의됐던 여야정 4자 회담이 어제 열렸는데요. 이 국정협의회가 에이펙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주요 현안들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야정만 한가로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추경 편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네. 이제 평가가 나오던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 그만큼 이제 시급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경제계에서 올해 경기 하방을 보고 있고 또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 추경에 대한 공감대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회의 시작 전에도 이 우원식 의장이 적어도 추경 편성은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단단히 당부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여야가 추경 편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지난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본 예산의 복구를 주장을 했고요. 야당은 전 국민 25만 원 예산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 내용을 본 뒤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야는 민생과 AI, 통상 지원 세 가지 대원칙을 두고 추경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요. 향후 실무 협의에서 규모와 시기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냐 이 합의가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네. 이 예외 조항이 안 들어가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이다 이런 우려의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말인데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 측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어제 여야정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꽤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여지를 뒀다가 철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 양대 노총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같은 노동계의 반발에 어제도 여당이 주 52시간 예외에 한시적인 적용을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만 여야는 근로기준법 등 기존의 근로제도에서 활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두 번째 이슈픽 가보겠습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네, 우클릭 후폭풍. 네, 외연 확장에 나선 이재명 대표, 이 중도 보수 정당 발언이 한 주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오늘 이 대표는 세상에 흑백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 논란을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보수 쪽에서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네. 뭔가 좀 알쏭달쏭한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빗대는 표현인데 이 대표도 오늘 그 띠아를 원하는 쪽이 잘못이다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종잡을 수 없고 또 모순적인 상황이 연상이 되는데요. 이 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부터 이 성장과 추경을 강조한 데 이어서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자 여당 측에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에 더해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는데요. 오늘도 차라리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세진 공세에 이 대표가 오늘 다시 한번 뜨아아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쪽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맞선 건데요. 이 대표는 세상에 흑백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보수 또는 진보로만 바라보는 국민의힘이 되려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비명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이 대표 이제 개인이 이렇게 네. 이제 규정하는 건 월권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친명, 비명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네. 김경수 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비명계 대표 인사들이 모두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들 비판의 핵심은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까지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친명계는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당의 정체성이 중도 우파에 가깝다는 공감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보수가 아닌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민주당이 보수까지 아우르는 중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내 논란은 있지만 집토끼뿐만 아니라 산토끼도 잡기 위한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이번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네, 결론 임박.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10차 변론을 마쳤죠. 그리고 마지막 변론을 다음 주 화요일 25일로 정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종착점에 다다른 가운데 심판 선고는 3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10차 변론에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이제 핵심 증인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 어제 변론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잠시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10차 변론에 지금까지 출석을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핵심적인 답변은 거부했는데요. 다만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측의 진술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전 야당의 입법 폭주가 심각했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다수의 일방적 폭주가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지 않냐면서 공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는 절차상 흠결이 있었던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장해왔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도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요. 홍 전 차장은 통화받은 장소 등의 혼선이 있었던 점은 인정을 했지만 윤 대통령의 전화와 또 여인현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다는 지시와 관련된 그 증언들은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자꾸 바뀌고 있다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 이제 25일로 예정된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네요. 네. 1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변론이 모두 종결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3월 초중순 말씀하셨죠? 선고가 이때쯤에는 이루어질 것 같다고요? 네, 일단 이 다음 주 변론이 종결이 되면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와 평결 또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이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앞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 최종 변론 후에 2주 안에 결론이 나왔거든요. 네. 과거의 사례를 비춰 볼 때 3월 초중순인 11일 전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